안녕하세요. 평택 지제역 방송국입니다. 오늘은 지제 신도시와 고덕 신도시 토지에 대해서 분석을 하려고 합니다. 지제 신도시, 고덕 신도시, 고덕은 신도시라는 호칭으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데 지제 신도시는 저희 평택 지제역 방송국에서 처음으로 호칭을 붙였습니다. 지제 신도시 지제역 주변에 신도시가 형성돼 있습니다. 신도시 관련된 토지의 형질이 다 다릅니다. 각 토지마다 용도가 다르죠. 건축 규제라든지 건폐율, 용적률 등 각 토지의 형질에 맞춰 지을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평택 지제역 방송국에서 그 차이에 대해서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목차 1. 지제 신도시와 고덕 신도시 위치. 평택의 중심지 삼성전자 지제역. 2. 지제 신도시와 고덕 신도시 주택지 비교 분석. 공통점 N 차이점. 다세대, 도시형, 다중가능 2층까지 상가용지가 적다. 3. 과연 어느 곳에 투자할까? 지제 신도시와 고덕 신도시 위치라든지 공통점 차이점. 어떤 걸 투자할까 하는데 핵심적인 거는 지제 신도시는 빌라 허가가 됩니다. 빌라, 다중주택도 되고 2층까지 상가가 되고 상가 용지가 적습니다. 지제 신도시는 역세권이죠. 거기에 관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고덕 신도시는 삼성전자를 놓고 북서쪽을 지제 고덕 신도시라 칭하고 지제 신도시는 지제역을 중심으로 좌측 지제역, 우측 지제역으로 나뉘는데 이걸 합쳐서 지제 신도시라고 저희는 칭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실제 신도시가 우리나라의 5개 펜타 역세권을 중심으로 굉장히 커질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투자하실 분들이 지제역 주변의 토지를 상담하러 많이 오십니다. 저희가 많은 분들의 토지도 사드렸고 공사 건축도 많이 해드렸고 임대 수익률도 10% 이상 나오게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역 주변을 선호한다는 게 핵심이고 또 하나는 지제 신도시 주변에 이쪽 구역이 빌라 허가가 됩니다. 빌라 건축 허가로 건물을 지은 것도 많이 있죠. 그리고 도시형 주택도 허가가 됩니다. 도시형 주택, 도시형 주택은 주차 대수가 0.7대 정도면은 건축이 가능합니다. 신도시에 이렇게 허가난 데가 없습니다. 다중주택도 되죠. 다중주택에 대해서 제가 나중에 한번 시간 내서 강의를 할 텐데 다중주택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거죠. 그래서 여기 바운다리가 지제 신도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위치는 아까 얘기했던 대로 지제 신도시 지제역 주변으로 해서 왼쪽 오른쪽인데 오른쪽 주변 동측 지제역이 많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방송국 유튜브 영상을 보면 동영상을 많이 올려놓았으니 살펴보시고 고덕 신도시는 삼성 주변으로 해서 2구역 이쪽 지역을 1구역, 2구역, 3구역으로 개발 중에 있습니다. 지제 신도시는 지제역과 주택 단지가 가까이 있습니다. 걸어서 지제 세교지구 같은 경우 바로 5분 이내에 갈 수 있는 땅들이 있죠. 조금 변화가 있지만 여간 지역에 있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영신지구는 그 옆에 있습니다. 영신지구는 이쪽 구역인데 특징이 뭐냐면 가운데로는 빌라만 허가가 됩니다. 다가구나 다세대 그리고 외곽만 삥 둘러서 이쪽으로 상가가 칸칸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고덕 신도시도 좋지만 고덕 신도시는 전체가 점포주택이랑 상가가 혼잡돼 있어서 거주하기에는 안 좋은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제 신도시는 한 센터가 전체가 주거지역이고 그 다음에 외곽만 점포주택이나 근생부지나 준주거용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모산형 신지구 같은 경우를 살펴보시면 여기가 BRT 라인입니다. 정류장이 있고 이쪽은 다세대 다가구만 허가가 되는 곳입니다. 도시형 주택, 다중주택이 안쪽만 되어 있는 이쪽이 근생부지입니다.
이쪽이 아론점포 주택부지, 이 안에는 상가를 지을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상가가 좀 적습니다. 그래서 투자성이 좋다는 거죠. 그리고 아파트 세대수가 많습니다. 세대수가 2124대입니다. 2124대, 이쪽은 1600세대, 여기는 1500세대, 이쪽으로는 단지가 1500세대가 기본입니다. 그리고 아파트의 브랜드가 좋은 아파트들로만 형성되어 있습니다. 포스코 대림, 이편한 세상, GS건설 자이아파트, 현대건설 힐스테이트, 그 다음에 포스코 센트럴 파크, 센트럴시티로 돼 있죠. 여기로는 모산 영신지구, 여기는 알투가 많이 혼재돼 있습니다. 지제 신도시와 고덕 신도시를 비교하면 여긴 지구 단위 계획입니다. 지구 단위 계획을 정리를 해놓은 거니까 상세한 내용은 평택 지제역 부동산 블로그에 올려진 택지에 관해 살펴보시면 되고, 비교 분석을 할 건데 보시면 R1은 지제 신도시와 고덕 신도시 R1이 있습니다. R1은 점포 주택이다. 쉽게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점포 주택은 거의 비슷합니다. R1 건폐율 60%, 용적률 180%, 높이 4층 이하이고 그 다음에 허용 용도가 고덕 신도시는 다가구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지제 신도시는 다세대와 다중주택, 도시형 주택이 되는 거죠. 그리고 2층까지 상가가 됩니다. 지제 신도시는 2층까지 상가가 되기 때문에 가격이 높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가구 수는 고덕은 4가구가 되지만 여기는 제한이 없습니다. 도시형이나 다세대로 지었을 경우 주차 대수만 맞으면 세대수를 얼마든지 늘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 시세는 어떻게 되냐면 1,500만 원에서 대략 2천만 원 정도 합니다. 그런데 지제 신도시는 급매로 지금 1,300만 원에 나온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고덕 신도시는 가격의 차이가 큽니다. 대략적으로 1,200만 원에서 2천만 원 정도 합니다. 거의 시세는 비슷하다고 볼 수 있지만 그래도 지제 신도시는 2층까지 상가가 되고 도시형이 되고 다세대가 된다. 이 차이가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과연 여러분이라면 어디에 투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물론 고덕도 좋고 지제도 좋죠. 하지만 용도에 대해서 또 지하철역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R2에 대한 건 지제 신도시에 대한 R2와 고덕 신도시 R2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제 신도시 R2는 소매점밖에 허가가 안 됩니다. 그래서 R2 가격이 좀 많이 저평가가 되고 떨어져 있습니다. R2에 지을 수 있는 소매점은 판매 시설이 있는데 예를 들어 편의점, 옷가게, 화장품, 문구점 그리고 사무실도 됩니다. 그러니까 소매점에 관련된 사무실은 된다는 거죠. 하지만 고덕 신도시 R2는 웬만한 근생은 다 됩니다. 단, 지제 신도시 R2는 다중주택, 다세대 주택, 도시형 주택이 됩니다. 지제 신도시 R2와 고덕 신도시 R2는 여기에 관한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걸 참조하시고, 그리고 건폐율 용적률은 지제 신도시가 많습니다. 180%입니다. 고덕 신도시 R2는 150%고 이걸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제 신도시와 고덕 신도시의 차이는 R3로는 단독주택으로 보시면 되는데 집만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건폐율, 용적률은 지제 신도시가 30%가 많습니다. 지제 신도시는 용적률이 180%입니다. 고덕 신도시의 용적률은 150%입니다. 높이는 지제 신도시는 5층 이하, 고덕 신도시 3층 이하, 층수를 2개 층을 더 질 수가 있습니다. 다세대로 졌을 경우입니다. 그리고 허용 용도는 고덕은 다가구밖에 안 됩니다. 지제 신도시는 다세대와 다중주택, 도시형 주택이 되는 거죠. 그리고 고덕 신도시의 제일 핵심은 가구수 3가구밖에 안 됩니다. 지제 신도시는 가구수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10가구를 짓던 18가구를 짓던 다 지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차 대수가 맞아야겠죠. 특징은 고덕은 삼성 인근에 있고 지제 신도시는 지제역과 이마트가 인근에 있습니다.
가격 차이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 지제 신도시도 900만 원이면 남향이고 북향은 800만 원대에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시세가 900만 원에서 1300만 원 정도 합니다. 건축이 지구 단위 땅의 위치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지을 수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다세대 주택이 되고 도시형 주택이 되고 다중주택이 되는 임대 수익이 많이 나오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의 꿀팁을 드리자면 지제 신도시에 다세대 빌라를 져서 투룸에 화장실 2개를 져서 대략 8세대 정도를 만드는 걸 추천합니다. 8세대 전후를 지어서 건설 임대 사업을 해서 월세를 주면은 수익률이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건설 임대가 1년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년 뒤에 한 8사람한테 매매를 하는 게 어떻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수익이 저는 엄청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제 신도시와 고덕 신도시 주변 지역 토지를 돈 많은 분들이 많이 사서 원룸으로 짓지 말고 빌라가 허가가 되니까 빌라를 8개로 아파트에 못지않게끔 져서 10년간 월세를 놨다가 10년 뒤에 팔면은 수익률이 500%에서 1000%도 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유는 10년 뒤를 상상해보면 평택시 인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평택 인구가 많이 늘어날 거라는 거죠. 대략 평택 인구가 80만이 된다고 하면 앞으로 30만 명에서 40만 명이 더 늘어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럼 앞으로 늘어날 인구가 어디에서 살겠습니까? 저의 생각은 무조건 지제역 근처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가격이 올라가겠죠. 아파트 가격이 오르면 어떻게 될까요?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에 버금갈 만큼 교육률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맹모 삼천지교이기 때문에 지금의 지역을 평가하는 게 아니라 소사나 평택역에 사는 분들이 다 지제역으로 올 수밖에 없습니다. 교통이 편하고 교육이 좋고 신도시가 도로도 뻥뻥 뚫려 있고 그래서 모여들 거라는 거죠. 그때 살려면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때 빌라를 아파트 가격의 50%나 60%에 팔면은 저는 무조건 완판된다고 예상합니다. 지금은 좀 어려울 수도 있겠죠. 아파트가 준공이 안 되면 빌라나 다세대 주택이 평택에서 특히 지제역에서 평택시 전체 최고의 다세대 주택이 될 거라고 저는 자부합니다. 그런데 고덕 신도시 R3는 어떻게 됩니까? 2가구, 3가구밖에 못 짓습니다. 1층에 한 세대, 2층에 한 세대, 3층에 한 세대, 딱 3가구밖에 못 짓죠. 그러면 여러분 같은 땅 값이면 이 3가구를 지을 수 있는 땅을 사겠습니까? 아니면 8가구를 지을 수 있는 땅을 사겠습니까? 그리고 지제 신도시는 빌라가 허가가 되죠. 그러면 여기에 짓는 빌라는 10년 후에 팔았을 때 엄청난 수익이 나겠죠. 지금 경제가 어려울 때 돈을 모아서 이런 거를 가지고 있으면 앞으로 10년 뒤에는 진짜 남들이 언습할 수 없을 정도로 재산가가 될 일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평택 지제역 방송국, 특히 평택 지제역 부동산에 오셔서 빌라 건축 사업, 건설임 대주택 사업을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저희 전문가가 여러분의 재산 증식을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과연 어느 곳에 투자할까? 이게 결론입니다. 결론. 삼성인근 중심이냐, 지제역 중심이냐, 둘 다 좋습니다. 여러분 잘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평택은 100만을 바라보는 특례시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평택의 인구가 엄청 늘겠죠. 과연 그분들이 어디에 살겠습니까? 지제역 주변일까요? 아니면 삼성 주변일까요? 도시 발전이 좋은 교통 요충지, 대기업 인근에 무조건 투자를 하셔야 합니다. 네 번째, 주택 상가 건축은 지구 단위 계획을 숙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인구가 많은가, 적은가 그걸 보셔야 합니다.
전체가 다 점포주택이니까 도시가 슬럼화가 됩니다. 그런데 빌라 단지는 정해져 있고 빙 둘러서 외곽만 점포주택이 되는 지제 신도시가 정답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다섯 번째, 전문가에게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혼자 생각하지 마시고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평택 지제역 방송국, 평택 지제역 부동산에는 주택상가, 건축 전문가가 있고 MD 전문가가 있고 금융 전문가가 있습니다. 이 전문가들은 소비자를 건축주로 생각하지 않고 임차인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최종 본부를 프리미엄이 좋고 살 사람들 이분들의 최종 니즈를 파악하면서 MD를 짜고 금융 컨설팅을 해드리고 건축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재산 증식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문가에게 맡기시기 바랍니다. 과연 그 해답을 가진 전문가가 어디 있느냐? 우리 평택 지제역 방송국에 전문가들이 모여 있습니다. 오셔서 상담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여섯 번째, 단기적으로 투자 마시고 장기적으로 투자하십시오. 아까 얘기한 10년 건설임대 사업, 여러분의 자본금 2억에서 3억을 투자하면 10년 지나 엄청 좋아지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일곱 번째, 주택임대 사업을 활용하라. 이거를 여러분한테 주장하는 바입니다. 오늘 평택 지제역 방송국에서는 고덕 신도시와 지제 신도시 점포주택지, 단독주택지 차이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여러분 참조하시기 바라고 저희 방송국이 힘이 되도록 구독, 알림, 좋아요, 설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늘 건강하시고 좋은 날 되십시오. 감사합니다.